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시장은 물론 전세계 증시까지 모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본격적인 인플레의 시작이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는 몇 달 동안 계속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지수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더 큰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표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통화정책 종료가 앞당겨질 경우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계 투자시장 모두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무조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7월 비트코인 시장의 두 번째 관문으로 평가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슈,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그 의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또 새롭게 나온 호재성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피했으면 싶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보다 0.9%나 오른 5.4%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5%나 급등해서 2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는 직격타로 작용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3대 지수 동반 최고치 기록을 세웠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벌써부터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CNBC에 출연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연준의 테이퍼링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초냐 올해 말이냐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소비자 물가 충격으로 인해서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고용지수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를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근거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10.5%,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5.2%나 폭등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중고를 구입하려면 500만원 정도 웃돈을 줘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쏠려 있다 보니 수급 불일치 현상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리 파이낸셜 그룹 운영 파트너 제이미 콕스도 CNBC에 출연해서 CPI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헤더 부시에이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물가가 올랐지만 그 아래 숨은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중고차, 신차, 차 부품, 차 렌트 등 자동차 관련이 전월 대비 상승분의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투자 시장의 악재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실질적 내용 자체가 특정 부문에 편향돼 있다는 점도 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충격이 있긴 했지만 이런저런 호재성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암호화폐 시장 지수를 추가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240개 암호화폐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S&P 측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투명성 기준과 지수 측면의 해결 방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지수는 투자자들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투자 자산을 접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P 다우존스는 지난해 말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550개에 대한 종목 지수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난 5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이 둘을 합친 메가캡 지수 등 3개 인덱스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이미 출시된 브라질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브라질 소재 자산운용사 해쉬덱스입니다. 해쉬덱스는 비트코인 ETF가 8월에 브라질 증권거래소 B3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쉬덱스는 ETF 관리 수수료의 일부를 탄소 배출권 매입에 사용할 것이고 이를 통해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꽤나 머리를 잘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비트코인 ETF에서 더 나아가서 특성화 캐릭터를 가진 비트코인 ETF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 ETF는 이미 거스르기 어려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하락 시기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공개한 내용인데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보유량 기준 상위 10개 고래 주소는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20.58%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최대 비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센티멘트는 그러면서 지난 41일 동안 이더 보유량 기준 상위 10개 주소는 총 공급량 중 2.12%를 더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줍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런던 하드포크를 앞두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은 이더리움의 투자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늘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탭루트가 테스트넷에서 활성화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인데다가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적 특징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탭루트 메인넷은 11월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이더리움 정도로 만약에 개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이더리움 중심의 디파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판도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 저장 수단에서 비트코인이 더 나아가서 유틸리티적인 장점까지 갖추게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외부 충격으로 전 세계 투자 시장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이것도 다행인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호재성 소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지사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한다면 상황과 팩트에 좀 더 기반을 두면 좀 더 현실화 가능성에 맞닿아 있을 가능성 역시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연일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원래 이런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무덤덤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미국 주식 가운데 대부분을 정리를 하고 코인 시장에 투입을 했는데 최근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개미들의 가장 훌륭한 대응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론 단타를 잘 친다면 상관없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단타 투자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던한 마음가짐으로 멘탈 케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들 잘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